트로트 가수들은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학업적으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은 연예인들이 바쁜 스케줄로 인해 학업을 소홀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가수들은 학업과 음악을 모두 성공적으로 병행하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능력까지 겸비한 트로트 가수들의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자. 1위는 송가인이다. 그녀는 국악을 전공한 후 트로트로 전향한 가수로 광주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에서 전통음악을 전공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반에서 수위를 다툴 만큼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으며 대학 입시에서도 400점 만점에 392점을 기록하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국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트로트 음악 스타일을 구축했으며 학문적 연구와 끊임없는 노력이 그녀를 한국 대표 트로트 가수로 자리잡게 했다. 2위는 양지은이다. 그녀는 국악과 트로트를 접목시킨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다. 한림여자중학교와 한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에 진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학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대학 입시에서 400점 만점에 389점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다. 트로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학문적 연구를 병행하며 음악을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 있다. 3위는 은가은이다. 그녀는 동주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후 카톨릭관동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음악 이론과 실기를 균형 있게 배우면 학문적 기반을 탄탄하게 다졌고 대학 입시에서는 400점 만점에 387점을 기록했다. 그녀는 학창 시절부터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 음악적 실력을 쌓아왔으며 트로트 음악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4위는 박혜신이다. 그녀는 경원대학교, 현 가천대학교에서 작곡을 전공하며 학문적으로도 높은 성취를 이루었다. 음악 이론과 연주 기술을 체계적으로 익히며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지속해왔으며 대학 입시에서는 400점 만점에 385점을 기록했다. 특히 작곡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력을 바탕으로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구하고 있다. 5위는 조정민이다. 그녀는 개원예술고등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후 국민대학교 음악학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음악적 감각뿐만 아니라 학업에서도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으며 고등학교 시절 600명 중 상위 1%의 성적을 유지했다. 대학 입시에서도 400점 만점에 383점을 기록하며 학업 능력을 입증했다. 그녀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꾸준한 연습으로 학업과 음악을 성공적으로 병행했다. 6위는 별사랑이다. 그녀는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예술원 실용음악과에 진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음악적 실력뿐만 아니라 외국어 실력도 뛰어나 토익 시험에서 800점을 기록하며 다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했다. 대학 입시에서도 400점 만점에 380점을 기록하며 학문적 성취를 증명했다. 7위는 윤태화이다. 그녀는 백제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했으며 대학 입시에서 400점 만점에 378점을 기록했다.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면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여 음악적 지식과 실력을 함께 쌓아왔다. 이처럼 트로트 가수들은 단순한 가창력만이 아니라 학문적인 성취와 자기 개발을 지속하며 더욱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학문적 탐구를 통해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며 대중들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음악을 선사하고 있다. 2. 30대 유명 래퍼. 온갖 헛에 떨더니 돈 때문에 금액적으로 부담. 다 컸는데 안 나가요. 지조가 집안 보수를 시도한다. 전 8일 오후 8시 20분 MBC 에브리원. MBN에서 방송되는 다 컸는데 안 나가요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스타들의 일상을 통해 공감을 자아내는 일상 관찰 예능이다. 이날 방송될 다 컸는데 안 나가요 8회에서는 39살의 래퍼 지조가 외풍으로부터 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집안 보수를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지조는 아침부터 휴지 한 장을 들고 온 집안을 돌아다녀 출연진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가 휴지를 들고 다닌 이유는 외풍 확인 때문. 태극기 휘날리듯 흔들리는 휴지를 본 지조는 부모님이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며 창문 틈을 막아주는 세시 모헤어를 교체하기로 한다.
하지만 팩트 폭행의 대가 지조 엄마는 셋시 자체를 바꾸는 게 낫다며 지적. 돈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지조는 셋시 교체는 금액적으로 부담이라며 짠 지조 모먼트를 보였다. 본격적인 보수에 앞서 지조는 창문에 있던 모헤어 제거 작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온갖 허세를 떨며 모헤어를 제거하던 지조에게 뜻밖의 난관이 찾아온다대. 결국 지조는 인테리어 전문가인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후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힌 지조는 애타게 아빠 하고 호출하며 계속 아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픈 모습을 보인다. 부모님과 함께 모헤어 교체 작업을 하던 지조는 모헤어 제거 교체 창문 청소로 나뉘어 합이 착착 맞자 가족 모헤어 교체단으로 부업하자며 부모님께 제안을 하기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보수 작업을 마치고 뿌듯해하는 지조. 하지만 부모님은 예상치 못한 속마음을 내비치며 반전을 선사한다. 지조의 짠하지만 알고 보면 신박한 집안 보수 이야기는 8일 오후 8시 20분 MBC 에브리원. MBN 다 컸는데 안 나가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김관규. 갑작스러운 수술 소식. 유재석. 소속사서 얘기 빙빙 돌려 걱정. 핑계고. 김관규가 최근 치질 수술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8일 유튜브 채널 뜬뜬휘 핑계고에는 절친 이서진. 김관규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유재석은 김관규가 개인 방석을 들고 나타나자 방문 판매하냐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에 김관규는 방석은 내 것만 쓴다고 조심스럽게 말했고 도넛 방석을 본 유재석은 형 치질 수술했냐며 놀랐다. 군대 생활할 때 걸린 치질이 재발해 수술을 받았다는 김관규는 이제 한 달 다 되어간다. 오래 앉아있으면 아프다. 고 털어놨다. 유재석은 핑계고 제작진이 관규님을 모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내가 너무 좋다고 했더니 연락해보겠다고 하더라. 근데 나중에 제작진이 소속사에서 얘기는 안 하는데 김관규가 수술을 들어간다고 한다고 하는 거다. 내가 형이 어디가 아프시냐고 물었더니 제작진이 소속사에서도 얘기를 빙빙 돌린다고 했다.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치질 수술인 거다 라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김관규는 군대 생활할 때 겨울 훈련 받다가 생긴 치질이라서 너무 아프다. 처음에 보름은 너무 힘들다. 밥도 잘 안 먹게 된다 며 고충을 토로했다. 유재석은 주변에 사실 항문 질환 때문에 수술하는 분이 꽤 많다. 내가 전화를 드려야 하나라고 했더니 그때 제작진이 전화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전화를 안 했다. 근데 형이 갑자기 도넛 방석을 갖고 오길래 그거구나 싶었다. 형이 어딜 수술했는지 걱정했는데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물어봤는데 오늘 도넛 방석 갖고 오니까 치질 수술이라는 걸 알았다. 웃었다. 김관규는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막상 치료하니까 괜찮다.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4. 넷플 폭삭 속았수다의 코끝이 시큰 꿈을 포기하고 산 부모 세대에 대한 절절한 헌사. SS 리뷰. 여태 못 보던 제주 풍광이 한눈에 펼쳐진다. 추억을 강력하게 소환하는 전개가 더해져 넋을 놓고 보게 된다. 지난 7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폭삭 속았수다 이야기다. 아이유. 박보검이 그려낸 서로 죽고 못 사는 지고지순한 사랑만큼이나 노스텔지어 향수가 가득하다. 물질하다 일찍 엄마를 여인 애순, 아이유분, 엄마 보고 싶다 고 울부짖는다. 그렁그렁한 눈망울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에 찬찬히 젖어든다. 자식에게 헌신하고 살았던 부모 세대 이야기다. 애순은 꿈이 많았다. 시인이 되고 싶은 문학소녀였다. 장터에서 양배추를 팔면서도 청마 유치원 시집을 끼고 달달 웰 정도로 시에 애정을 쏟았다. 애순의 엄마 광예, 여매란분, 는 제주에서 물질하며 자식들을 먹여 살렸다. 어린 시절 엄마의 하루를 사고 싶다고 애순이 쓴 시를 본 광예는 어떻게 이런 게 나한테 왔냐 고 절절한 눈물을 훔친다.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부모가 된 뒤 자식에게 내리 사랑을 붓는 애순의 모습을 보면 더 그러하다. 남자가 귀했던 제주에서 사내아이를 낳지 못해 구박받는 애순에게 관식, 박보검분, 은 부산으로 도망가던 그때처럼 지고지순한 애정을 보인다. 남녀 겸상을 하지 않던 그 시절. 딸 근명이 콩을 찾자 상을 바꿔 앉으며 딸과 애순을 챙긴다. 가부장적 질서를 깨뜨릴 순 없다.
가족과 조화로운 삶도 거부할 순 없다. 다만 위기의 순간마다 애순을 구해내며 그녀가 바친 젊음을 보상한다. 애순은 무태 있는 남자와 결혼하며 운명을 거스르고 싶었지만 관식의 순애보 사랑에 결국 인생을 바쳤고 후회하지 않는